주인공처럼 등장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아유, 저는 뭐 이렇게 전문 강사는 아니어가지고 좀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디지털 콘텐츠 10분 안에 성공하기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유튜브 플랫폼 중에 이제 웹 예능 중에 워크맨이랑 대표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두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제작했던 프로그램이어서 사례로 홍보할 겸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좀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다행입니다. 좀 웃어주셔서. 10분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그 러닝 타임 이어갖고 한번 잡아봤고 1분부터 10분까지를 컨셉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전 박요셉이라고 하고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워크맨 할 때 성규형하고 그 엘르라는 그 잡지 이제 촬영을 했었던 걸 이제 자랑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 농담이었는데 좀 농담을 줄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그 지금 이제 아신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신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신학과 졸업한 후에 이제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에 가서 영화 연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JTBC에 입사를 해서 예능 PD로 입사를 해서 이제 방송 예능들 쭉 제작을 하다가 JTBC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송사 중에는 처음으로 유튜브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튜디오 룰루랄라라는 채널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워크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JTBC에서 한 6년 조금 넘게 일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라는 회사로 가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회사는 이제 유튜버들의 뭐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웹 예능 제작하다가 현재는 이제 OOTV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이제 대표자라는 프로그램을 한 달 전까지는 제작을 했었고 이제 다음 달쯤에 시즌 2로 또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요 프로그램들 중에 혹시 보신 거가 혹시 하나라도 있으세요? 뭐 보셨어요? 누가 대표자 말씀하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오늘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기획, 두 번째는 제작, 그리고 운영,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기획할 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하게 되네요. 이런 걸 이 자리에 쓰니까. 뭐 기획할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뭐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 콘텐츠에서 가장 먼저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청 타겟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 시청 타겟이라는 거는 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나이는 대략 몇 살부터 몇 살일까? 성별은 혹은 국적은 취향은 어떤 것일까?를 먼저 선정하는 게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할 때 제 1번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워크맨의 시청 타겟을 말씀드리면 그 워크맨의 시청 타겟의 나이는 20대고 뭐 1824, 성별은 남녀 모두,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금수저가 아니고 평범한 요즘 사람,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그냥 평범한 20대 대학생을 시청 타겟으로 삼았었어요. 이게 왜 기획의 1번이냐면 이 시청 타겟이 그럼 가장 먼저 이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20대 평범한 대학생들의 올해 가장 하고 싶은 일 1번은 취업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다이어트고 그 세 번째는 여행이고 연애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가장 먹힐 수 있는 거 뭘까? 취업이구나 해서 취업을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 배경이 이게 워크맨 처음에 했을 때 기획안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이 기획의 시작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직업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다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청 타겟을 선정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이거구나 하면 그 키워드를 뽑아서 기획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타겟이나 기획 변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공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콘텐츠를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고, 그 공감이 잘 될수록 재밌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면 공감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뭐 지금 제가 말 잘하고 있나요? 아,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획 배경과 타겟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자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성규 씨를 맨 처음에 섭외했던 거는 이분은 이제 JTBC 선배셨어요. 그냥 회사 동료 선배. 그리고 한 삼수생이셨고, 그리고 뭐 공시생 여러 가지 공시생 출신이셨거든요. 뭐 공무원도 준비하셨다가 뭐 엄청 많은 걸 다 하셨는데 다 떨어지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이 사람이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거를 보여줄 때 나를 투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섭외를 했었었죠. 네. 이 기획 배경이 아까 워크맨에는 취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성별은 당연히 남녀 모두고 더 이제 타겟을 더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일 거예요. 그 이상이면은 이제 이직이 고민이신 분들일 테니까. 그러면 우리 출연자는 흔히 말하는 그 신입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경력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알바인지도 모르고 와야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한 상상은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진짜 모르는 게 맞기 때문에 각본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막을 쓸 때도 이 98에서 87년생 우리의 타겟들이 좋아하는 자막은 어떤 거일지를 생각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좋아하는 또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들. 커뮤니티 하세요? 커뮤니티 안 하시나? 아, 그렇군요. 심각하군요. 네. 그리고 배경음악을 선택할 때도 이분들이 좋아하는 배경음악을 깔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분들이 선호하는 직군을 촬영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8에서 87년생 같은 경우는 또 젠더 감수성이 또 풍부하더라고요. 그런 젠더 감수성에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들이 그 타겟을 선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기획의 라인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이고 긴장이 되네. 네. 이럴 때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되나요? 아,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전통적인 장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과하게 이제 축약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기획 배경이 연애고, 뭐, 20, 30대가 타겟으로 잡아서 이제 연애를 타겟으로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장르로 표현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로맨틱 코미디도 있고 멜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전통적인 방송이나 드라마나 그런 데서 나오는 장르 구분법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면 이런 장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을 다룬다는 게 과하게 축약하면 그렇고, 멜로는 이제 환상 판타지 뭐 이런 거를 다룬다고 과하게 축약을 할 수 있거든요. 가령 뭐 캠핑하는 씬이 있다 그러면 뭐 로맨틱 코미디는 이제 뭐 이렇게 팩 같은 거 박다가 손이 이렇게 박기도 하고 그래갖고 아우 아파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멜로물 같은 경우는 그냥 햇빛 쫙 비치면서 남자분이 멋있게 이제 캠핑을 다 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게 캠핑을 잘 치는 분이 몇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멜로는 이렇게 환상을 다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에 이제 끝을 가면 하고 딱 멋있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다음 장이요. 네. 이 드라마 이제 도깨비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통적인 이제 멜로 장르인데 갑자기 막 CG가 나와갖고 검이 막 몸에 막 박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멜로라는 장르가 환상과 판타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발전시키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장르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유튜브에도 장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박사님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과하게 얘기한 것 같다. 그 관심은 있으실 텐데 아무튼 기획 배경이 이제 직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업의 모든 것 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약간 취재 형식으로 덤프트럭 타시는 분 옆에서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인터뷰하는 방식이고, 뭐 실험 카메라 방식도 있고 브이로그 많이 아실 거고, 뭐 조조소라는 웹드라마 있고, 그 옆에 쇼박스는 또 기존의 웹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른 엄청 빠른 호흡에 막 컷컷컷컷 넘어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 뭐 CGV 알바생이랑 메가백스 알바생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똑같은 알바를 했는데 브랜드만 달았을 때 뭐 차이점 이런 걸 하는 토크의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장르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유튜브에만 어울리는 유튜브형 장르들이 있다. 근데 그 장르들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해서 시청 타겟을 분석했고,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으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워크맨은 이제 리얼리티라는 장르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 좋은데, 각자 보셔야 또 조회수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각자 이렇게 좀 보시고 네, 워크맨은 아무튼 리얼리티라는 장르를 썼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촬영 아이템을 선택해야겠죠. 기획을 했고 출연자 했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고 아이템까지 잡았으면 이제 뭘 찍어야 되느냐, 어떤 걸 찍어야 되느냐. 취업으로는 잡았는데 주제를, 그리고 장성규로 하는 것도 잡았는데 어떤 직업을 할래, 이 단계의 고민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 워크맨 그 채널을 맨 밑으로 내렸을 때 그냥 캡처해온 건데, 그러니까 누구나 먼저 해봤을 법한, 혹은 내 친구가 했을 법한 알바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을 거나 내 친구가 해서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공감이 더 잘 될 테니까. 뭐 전단지 알바, 수영장, 키즈카페, 고깃집, 야구장, 뭐 소개팅 어플, 영화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촬영 아이템도 타겟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좀 최근 거, 한 1개월 전은 아닐 텐데 아무튼 최근 것들은 관심은 있지만 약간 정보를 찾아볼 수는 좀 어렵다 싶은 것들, 뭐 새벽 배송, 뭐 서점, 선생님, 목장, 빠지, 고층 빌딩 이런 것들로 이제 촬영 아이템을 선정해서 점점 넓혀간 거죠. 내 친구나 내가 해봤던 아이템들은 어느 순간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알바들이 뭐지, 직업들이 뭐지로 점점 이제 넓혀 나갔던 거. 그 넓혀 나갔던 거는 그냥 단순한 감이 아니고 시청 타겟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대표자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제일 최근에 한 건데, 이거는 이제 한 분밖에 안 보신 거죠? 그러면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7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는 사람은 있으세요? 혹시 썸네일의 출연자 중에? 누구? 유희가 안 하시고. 강영 정답이고요. 다음 분. 예? 오킹 정답입니다. 예, 다음 분은 기회가 없고요. 정답에. 뭐 아무튼 그런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국을 7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서울, 제주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북한이 8도여서 빼면 7개거든요. 각 지역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에요. 초중고는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한 주제를 두고 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최강 국밥의 도시는 어디냐? 그럼 경상도는 돼지국밥이고, 뭐 전라도는 콩나물국밥이고,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해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승 지역이 나오면 그 우승 지역에 있는 메가커피 전지점이 할인을 해줬어요. 괜찮았죠? 그 얘기. 그래서 그런 컨셉의 이제 프로그램이고, 자랑을 할 게 아니고, 예.
아무튼 이 기획의 순서를 이제 또 대표자를 사례로 한 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대표자 전에 OOTV 채널에는 이제 전과자라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어요. 이 전과자는 보신 분 있으세요? 아이고, 대표자는 좀 더 분발해야겠네. 많이 좋아하시네요. 예. 전과자는 이제 그 비투비의 이창섭 씨가 대학교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이게 대학교니까 남녀 성비가 5대5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시청 타겟이. 시청 타겟, 그 유튜브 보면 내 콘텐츠를 그 남녀 몇 퍼센트가 봤다, 나이는 몇 살이 봤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여자가 오히려 7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보다 적고 여자 시청자가 더 많았다는 게 이제 전과자 프로그램의 이제 피드백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PPL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성비가 5대 5인 게 좋아요. 여자만 많거나 남자만 많은 것보다는. 그래서 남녀의 성비를 좀 맞추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남자인 사람을 시청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이번에는 대표자라는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 아이템들도, 촬영 아이템도 최강 군대, 최강 국밥, 최강 스포츠, 최강 고기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당연히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주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촬영 아이템으로 삼았던 거죠. 그 조회수가 나쁘지 않죠? 네, 한번 보시면 조회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자들이 토론하면 재밌겠다라고 기획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땐 채널에 여성 구독자가 많다. 그러면 남자 시청자 중에서 몇몇 년생 사람들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해당 나이대의 남자들은 뭘 좋아하지? 이런 거를 좋아하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콘텐츠로 풀 수 있지? 이런 생각의 그 방식이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할 때 더 맞는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가 조금 이제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되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획을 할 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제작의 관점이 또 있어요. 그냥 제작이라고 하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단계들. 이제 어디서 보는가,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TV를 보는 데는 집이고, 영화를 보는 데는 영화관인데, 유튜브를 보는 데는 뭐 지금도 보고 있을 수 있고, 뭐 엄청 많은 데서 이렇게 보시겠죠, 아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말에 다 말자막을 이제 달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에는 사실 말자막을 다는 데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 또 뿌듯한 포인트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말자막을 다 달아줘요. 그래서 구독자가 만약에 없으시거나 신생 채널이시거나 영향력이 없는 채널일수록 더 저는 말자막은 웬만하면 무조건 다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디서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어폰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막 보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보던가 말던가를 할 텐데, 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꼭 말자막을 달아준다. 그리고 말자막을 기본적으로 달아주고, 그래서 이게 요런 영상이구나 라고 그냥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보시다가도 요런 게 하이라이트로 딱 나와서 이게 재밌는 영상일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꼭 앞단에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넣어요. 저는 한 10초에서 15초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 정도의 시간으로 하이라이트를 꼭 넣어주고, 그래서 이거 재밌을 수도 있나 라고 이렇게 낚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미끼를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보실 수 있게끔. 이게 그냥 그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지표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보통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까지 보는지도 다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도 아시나요? 아니면 이런 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단계의 얘기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시청 지속 시간이 낮게 나오면 알고리즘에 안 좋아져서 추천 동영상으로 많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킹만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끔 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라이트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 재밌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빠른 호흡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자막 달아주고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라고 약간 유혹해주고 그 다음에는 빠른 호흡으로 쫙 밀어줘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한 1분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시청 타겟, 그다음에 출연자의 성향, 그다음에 뭐 자막, 음악, 그리고 자막, 그 말자막, 하이라이트, 빠른 호흡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요거 그 썸네일 누르면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한 1분만 조금 볼게요. 제가 좀 틀어주시겠어요? 먼저 넘겼어요. 퀴즈 이거 필살기였는데. 틀어주세요. 그 누르면 딱 멋있게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면 그냥 유튜브에 워크맨 그 로고 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저희가 이제 처음 호흡을 맞추는 단계거든요.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기계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스캔기고요. 소지품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주시면 오른쪽 밑에 CC 좀 꺼주세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와. 여기 메탄방이 좀 나오거든요. 로꼬 지갑에서 이제 마약 반응이 나왔다는 하이라이트였는데 처음에 좀 안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한번 했었는데 그때. 아 오늘 그거구나. 비행기 조종사. 이거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그런이랑 뭐 비슷하겠지. 직진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360도 턴두에 나. 오늘은 관세청 직업 체험이에요. 관세청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아 관세가 적은가 보다. 관 만드는. 관세청 직원분들은 이제 역에서 와서 셔틀버스? 셔틀버스 타? 셔틀버스 아 그래? 아 여기 지하철이구나. 지하철도 확실히 다르네 여기는. 통유리로 딱 짜놨네. 관 짜듯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관세청에 계세요 선생님? 네. 관세청 직원이세요? 연예인 같으시네. 반갑습니다. 여기 출근 중이신 거예요? 네. 여기 셔틀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셔틀버스 이쪽으로 가서 타야 되거든요. 아, 둘러 가서? 그럼 같이 가서 타면 돼? 좋은 선배 만난 것 같은데. 가시죠. 공무원이시구나, 그러면. 네, 공무원이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돼요? 아, 내일요? 1년 만에 되셨어요? 몇 년 동안 준비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너무 얄밉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그때 기억을 다 잊었어요. 몇 년 차세요, 이제? 저 2년 차. 2년 만에 다 잊었어요? 네. 이게 보통 9급부터 시작해요? 7급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9급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네. 7급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7급 시험을 준비하셔서 7급으로 들어오시면 7급인 거고 9급 시험을 준비하셔서 네. 9급으로 들어오면 9급인 거예요. 그 정도는 알죠, 제가. 게스트가 있어요. 오지 말라 그래. 나 오늘 둘이 하면 될 것 같아. 또 너무 보면 또 제가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PD 목소리 제 목소리 좀 비슷했어요? 뭐 안 비슷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트랑 자 그리고 아까 그 퀴즈 다음번 장표거든요. 저희 안 넘어가서 아까 그 마지막에 봤을 때 이제 2,000원 비싸짐 하면서 두둥 하면서 끝났거든요. 2,000원 비싸짐이 이제 어떤 걸까요? 아세요 혹시? 여기가 그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오신 분들이 맞죠? 네, 다행입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부끄러워서 그러신 거구나. 부끄러워서 그러시네요. 그 이제 2,000원 비싸짐이 그 뼈 맞았다 하면 이제 순살됐다 옛날에는 하시잖아요. 순살 치킨이 그냥 치킨보다 이제 2,000원이 비싸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순살됐다 하면 2,000원 비싸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이 때 시청 타겟이 많이 쓰는 그 당시에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이제 말 같은 거예요. 이제 순살됐다 안 하고 2,000원 비싸졌다 하는. 야 이렇게 세상과 갭이 있어서는 곤란하긴 한데 아무튼 그분들은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모르는데 자막을 쓰면서 요런 상황의 뜻인데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커뮤니티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이런 상황일 때 얘네들은 무슨 말 쓰지? 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요런 말을 쓰네라는 걸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검사를 하죠. 이게 이상한 말인가? 어원이 나쁜 말은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필터링하는 작업은 거치지만 아무튼 한쪽에는 화면에는 이제 편집 프로그램을 켜놓고 한쪽 화면에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켜놓고 검색하면서 그렇게 편집을 해요. 그래서 자막 쓰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건 그거를 저도 모르니까 찾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후배 PD 분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시청 타겟을 맞춤으로 자막도 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고 근데 타겟에 맞는 게 계속 저는 중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크맨의 시청 타겟은 이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미스트롯은 저 그냥 와인데 엄청 큰 거 보이시죠? 글자. 와 한 글자인데. 왜냐하면 미스트롯의 시청 타겟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이대가 많으시다 보니까 자막도 작으면 안 보이시거든요. 아 이게 뭐 나쁜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크게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시청 타겟을 기준으로 하고 자막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례인 것 같아서 꼭 커뮤니티를 보라고 하는 게 제 말은 아니라는 거. 시청 타겟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거고요. 네. 또 호흡적인 측면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보셨던 호흡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막이 몇 개는 안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맞춤으로 한 세대는 유튜브 사용이 익숙한 세대고 그냥 화면 이렇게 따닥 누르면 10초 뒤로 넘어가고 10초 앞으로 넘어가고 그 기능 다 알고 쓰는 사람들이어서 빠르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꼭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시청 타겟에 맞춰서 이것도 느린 호흡으로 갈 수도 있고 빠른 호흡으로도 당연히 갈 수가 있는 건데 유튜브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냥 다 빠른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대화를 안 나눠보긴 했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오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음악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틀 수도 있고 조용필 선배님 음악을 틀 수도 있고 포스트 말론 음악을 틀 수도 있어요. 시청 타겟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형님인지 동생인지 따라서 다 똑같은 말이죠. 네. 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수님이 진짜 그 시간이 없다 이걸로도 한 학기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게 정말 다 진심이신 것 같은 게 저도 이걸 보고 싶은데 진심으로 시간이 없네요. 말을 할 게 생각보다 많네요. 와 근데 아무튼 대표자의 그 고기 도시 편을 방금 말한 걸 중심으로 한번 그 유튜브에 진심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그냥 써놓고 써놓고 이 사람은 이걸 기획 배경을 했네. 시청 타겟은 이러겠네. 뭐 정보는 어떤 거를 줬네. 호흡은 어떠네. 자막은 뭘 썼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면서 쓰시다 보면 조금 보이는 것들이 있으실 거다. 근데 기왕이면 대표자로 보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 것도 좋고 또 간집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보셔도 되고. 네, 아무튼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시도를 하시면 그냥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단계에서 제작하시는 단계로 가실 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운영, 유튜브 채널의 운영에 관해서 이제 팁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건데, 매체별 특성이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TV랑 유튜브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TV는 가급적 많은 연령의 타겟을 커버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검색 기반의 매체가 아니고 그냥 틀었을 때 나오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갭이 클수록 좋겠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의 매체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뜨는 걸 제외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야 하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뜨는 게 있고 그건 TV고 유튜브는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생각을 하시다 보면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정밀한 타겟으로 더 정밀한 세밀한 단계까지로 쪼갰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TV와는 그게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글 트렌드라는 기능을 써보신 분은 있으세요? 혹시? 없으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예. 그 구글 트렌드가 이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사이트 같은 건데 유튜브 내에서 이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이 많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 타이틀이랑 영상 주제가 유튜브 내에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반영했을 때 알고리즘이 더 잘 타고 검색을 더 많이 할 테니까 더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구글 트렌드 저거 누르면은 사이트로 넘어가거든요. 그거 한번 또 안 돼요. 그러면은 구글 트렌드를 검색하시면 될 거예요. 네. 한글로 치셔도 되는데 영어를 잘 하시는구나. 네, 맨 위에 있는 거. 네. 자, 여기서 왼쪽 위에 탐색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뭘 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좋을까?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아무거나? 쉽진 않은 질문이다. 근데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죠? 예를 들면 삼겹살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비교 저거 누르신 다음에 목살, 그리고 또 고기 뭐 좋아하세요? 항정살, 네, 항정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옆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놔 보시겠어요? 그냥 스톱. 네. 그러면 삼겹살은 47%가로 더 많은 거고요. 목살은 10%고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검색 키워드가 가장 높은 거는 목살에 비해 삼겹살은 한 약 5배 정도 사람들이 더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삼겹살을 먹으면서 토크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삼겹살이 낫다는 거예요. 타이틀에도 삼겹살을 쓰는 게 나은 거고. 그리고 엄청 많잖아요. 노트북도 있고 관련된 똑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 감을 믿고 제작자의 감을 믿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검색어를 쭉 비교하고 그 다음에 높은 것들을 쓰는 거가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엄청 많은 채널은 사실 그냥 단어 하나만 써놔도 그냥 몇백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신생 채널을 키워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대표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전과자의 팬덤이 너무 많았던 채널이라 보니까 초반 조회수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OOTV 검색하셔서 대표자 한번 검색해 주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거기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타이틀 영상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비디오에 다 영어로 나오네요. 여기는 밑으로 좀 내리시다 보면 여기는 다 영어로 나와요. 왜?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영어로 나오네요. 아무튼 근데 그런 좀 번역을 그럼 해볼게요. 제가 자 최강 번역 안 되는데요. 저 Where is the best military? 최강 군대는 어디인가? 네.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보시면 되잖아요. 사실 핸드폰 다 있으시니까. 보시면 그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문장도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이 구글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쓴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타겟이 목표로 하는 게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쓰는 거, 그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하는 거를 올릴 때도 반영을 하면은 좋다. 이제 그런 건데. 실패해요. 괜찮아요. 예. 그냥 PPT로 넘어가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 제목도 그렇게 반영하면 좋고 저희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하다 보니까 구글 트렌드로 촬영 아이템도 선정해요. 그러니까 촬영 아이템을 여러 가지가 이제 아까 말한 원리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10가지가 나오면 여기에 검색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1번으로 제일 많은 게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비교 대상 검색이니까. 그러면은 10번보다는 제일 많이 나온 1번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유튜브라는 게 개인의 센스나 감보다는 통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의미하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벌써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쓸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자랑이긴 한데 워크맨이 그 전 세계에서 2위 채널 했었거든요. 한 3년 전, 4년 전인가? 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구독자가 는 채널을 전 세계로 비교하는데 그때 2등을 했어요. 와, 진짜 잘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뭐 여러분이 제작하실 컨텐츠가 어떤 건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뭐 그게 복음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청 타겟, 그 시청 타겟은 굉장히 디테일할수록 오히려 좋고 출연자는 어떤 출연자가 이걸 이끌어야 되나, 출연자는 진짜 필요한 걸까, 그 출연자는 진짜 유명해야 될까. 시청 타겟에 따라서는 그게 달라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은 자막에 반영하고 그 사람들이 듣는 것들은 음악에 반영하고 아이템에 반영하는데 아이템에 반영할 때는 우리가 막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는 구글 트렌드나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들이 또 많아요. 검색량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숫자로 확인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촬영을 하고 그 나이에 따라서 영상의 호흡들도 달라지게 촬영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을 저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르적인 면에서는 사실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꼭 그 작업의 조건이나 기술 갖고 계신 기술에 따라서 표현하실 수 없는 장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본이 많이 든다거나 카메라가 많이 든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배제하는 게 효율적인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괜히 그런 느낌을 따라 하려고 해봤자 아류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들은 그런 걸 보실 수는 있겠지만 장르를 잘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잘 따져보시고 이런 것들을 따져서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며칠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약속한 시간이 끝났고 그 질문을 아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또 따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딱 좀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이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뭐 손을 들어주시거나 하면 제가 말씀. 네. 예. 네. 있다고 보시나요? 뒤에 말만 엄청 커갖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예능적 요소가 있을 수 있냐 질문이시죠? 야 역시 그 질문의 깊이를 제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너무 깊은 질문이셔가지고 요 질문을 제가 답을 못 하겠는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괜히 아는 척 해봤자 사실 도움이 안 되니까. 예. 저기 조금 더 예. 교회가 재미있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보시나요? 재미가 있는 교회. 그럼 좋지 않을까요? 네, 교회가 재밌으면 좋죠. 갔는데 재미없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밌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제가 깊이가 좀 없습니다. 좀 죄송하고 오늘은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좀 전달하는 게 제 목표긴 합니다. 예. 네. 저희 때 예전에 예. 교회 가면 연애할 수 있다라는 사항도 있었거든요. 예. 착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연애. 여기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예능 신학가도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요셉님.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 교회라는 그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혹시 이렇게 안고 간다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제가 그러면은 그걸 기획을 해가지고 그 메일 주소거든요. 그 메일을 하나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답장을 기획안을 써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재치가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주시고. 예. 예. 네. 편집했을 때 그 소요되는 시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워크맨 때가 이제 10분에서 15분 때였고 지금 좀 길어져서 30분 가까이 되긴 하는데 작업 시간은 비슷합니다. 저희는 3주 잡고 있고 촬영일로 3주 이후에 업로드를 하고요. 그래서 편집과 자막 기간을 한 9일에서 10일 정도 그러니까 후배 PD분들이 편집을 해주셔서 뭐 촬영을 5시간이건 4시간이건 하면 한 1시간으로 줄여주셔요. 그럼 제가 이제 방송 나가는 분량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자막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효과랑 음악 감독님 영상을 보내면 그분들이 맞춰서 음악을 보내주시고요. 요 음악은 별로네요. 한번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믹싱을 합니다. 믹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리게 하는지의 배열. 그래서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음악이 들리고 그 다음에 효과음이 들릴 수 있는 그 소리 데시벨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쭉 하다 보면 3주 정도가 제일 적당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3주로 잡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업자들 기준이고요. 다른 분들은 또 달라지겠죠. 네. 저희는 그래요. 네. 네, 또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떨리네요. 먼저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되게 그 워크맨이나 그런 콘텐츠들 보면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섭외하시는지 그런 섭외 노하우가 일단 궁금합니다. 섭외는 처음에는 잘 되진 않았고요. 그 모르는 사람이고 출연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섭외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애를 먹었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잘 되면 섭외가 참 쉬운데 그냥 무조건 전화하는 거죠. 그냥 저도 만약에 편의점 알바다 하면 편의점 브랜드 엄청 많잖아요. 거기 홍보팀 다 전화 드려서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그게 없고 전화, 메일, 문의 뭐 이렇게 섭외합니다. 네. 두 번째 네. 질문은 그 기획력을 높이기 네.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이런. 영감. 영감을 저는 처음에는 이제 방송 예능을 만들었다 보니까 유튜브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호흡도 다르고 좋아하는 출연자도 다르고 유튜버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연예인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컨텐츠 분석하는 그걸 엄청 썼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분류표 있었잖아요. 시청 타겟, 자막, 뭐 음악 이런 거. 그거를 기준을 딱 놓고 요 콘텐츠는 요런에, 저 콘텐츠는 저런에 이거를 한 3개월 정도를 엄청 보면서 다 썼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봤던 거가 그 솔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엄청 유튜브 채널 중에 현재 잘 나가는 채널들을 내가 상정한 기준을 똑같이 세워놓고 요거에 어떤 식으로 부합하는지를 몇 개월을 보고 나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영감이라면 영감이려나?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뒤에 계세요. 네. 네, 그 유튜브 내에서 또 노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네. 중요한 요소가 썸네일이나 네, 네. 뭐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시청자가 아니라 출연자가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민되는 게 네. 영상을 촬영했고 편집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네. 썸네일은 뭘 써야지 사람들이 더 노출을 할 수 있을까? 네. 썸네일에다가 어떤 문구를 넣어야지 혹은 네. 제목을 어떻게 설정해야지 더 많이 클릭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거든요. 혹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 구글 트렌드 진짜 많이 써요. 저희도 그 아까 최강 국밥 도시였어도 국밥에 여러 가지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돼지국밥, 콩나물국밥 이런 거 다 똑같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그냥 국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국밥인지 안 보이는 국밥일 거예요. 썸네일 나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국밥인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일 때 검색량이 더 많더라. 그래서 국밥의 이미지를 넣을 때도 안 보이는 거를 넣었었고 제목에도 그렇게 반영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감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여서 많이 검색하는 것들을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나 타이틀에 넣는 작업이 중요하고 검색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일관된 저의 생각인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예. 다행이네요. 네. 또 있으세요? 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커뮤니티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이게 지금 워커맨 같은 경우는 네. 타겟층이 설정이 돼 있고 연령이 네. 그에 맞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네.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달라진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조금 네. 더 높은 연령을 타겟으로 하실 때는 네. 사실 이제 높은 연령 계신 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런 참고를 하시나요? 그럴 때는 그 커뮤니티가 아니면 그 주제 결국엔 다 주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의성어로 말하면 따박따박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연금, 월세. 그분들의 삶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꼭 커뮤니티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많이 관심 있는 거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수단이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걸 안 쓰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그 나이 또래만 갖는 관심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육아, 뭐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거 이제 관심 많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트렌드에 검색하시면 높은 순위의 값이 있을 거고 거기서 뻗어나가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아,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0, 30대가를 타겟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확인하시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DC 인사이드를 좀 많이 보고요. 사커라인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또 남초 사이트. 하나는 남초고, 하나는 중성이고, 하나는 네이트판. 거긴 여초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저는 그냥 쉴 때 봅니다. 예. 업무의 연장이죠. 예. 혹시 또 네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예. 혼자 제한된 인력과 모든 거를 그냥 혼자 하셔야 된다면 어떻게 유튜브를 뭐 주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떤 포맷의 영상으로 시작을 하실 것 같으신지.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브이로그죠. 브이로그. 그러니까 사실 그 여행 유튜버들 뭐 곽튜브, 빠니보틀 사실 다 브이로그의 포맷이잖아요. 포맷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브이로그가 이제 혼자 들고 이제 혼자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브이로그를 할 것 같고, 근데 브이로그는 또 그 인물이 또 매력적이어야 하잖아요. 그 매력적이라는 게 뭐 잘생기고 이쁘고가 아니고 얼마나 재밌고 공감대를 줄 수 있느냐니까.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섭외해서 브이로그를 시킬 것 같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죠. 네. 네, 저는 브이로그로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옆에 말씀하셨는데. 영상 만드시고 쇼츠 이렇게 네. 올리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 부분으로 보통 쇼츠를 많이 만드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본 부분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 최초 공개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 되면은 맞춰놓은 시간이 되면은 그 같이 채팅 치면서 볼 수 있는 거 그 최초 공개 기능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초 공개를 하는데 거기서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많이 본 영역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다 보고 하는 편이에요. 많이 본 영역 참고하고 그 그래프가 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최초 공개 때 댓글이 막 많이 올라가는 특정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쇼츠로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오, 네. 그러면은 그 최초 공개를 하지 않을 때 그냥 영상으로 올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 구간을 따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알 수 있어요. 그 내 채널 분석하기 탭 들어가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본 부분들로 그 많이 본 부분들을 클릭하면 어느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아, 이 부분 재밌어 해서 많이 봤구나 하면 그 부분을 쇼츠로 만드는 편입니다. 네. 네, 이만 해도 사실 제가 받는 강사료는 똑같긴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2분 정도 기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유, 예. 네. 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아무튼 촬영 규모도 훨씬 커지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속화가 될 것 같으신지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커져야만 하는 편이긴 한데요. 직장을 잃다 보니까 커질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이긴 해요. 왜? 왜냐하면 그 광고 매출 비율이 방송 광고가 뭐 예를 들면 1,000억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줄고 유튜브로 그만큼이 더 커지고 있는 게 한 5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역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매출 시장이 더 커지는다는 거는 프로그램의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 커질 거라고 보는 편이긴 해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야. 네. 네. 그렇죠. 적인 면에서 그게 어려울 때 혹시 둘 중에 하나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면 어느 부분에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개인이라면 그러니까 PPL을 받을 목적보다는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퀄리티보다는 개수를 많이 가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의 그 누적되는 조회수랑 그리고 그 시청 지속 시간이 쌓일수록 알고리즘에 낄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웰메이드라는 건 AI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개수가 많아져서 그래프가 쌓이는 건 AI가 인식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PPL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PPL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PPL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을 이 정도면 많이 한 거겠죠? 뭐 이 정도쯤 되면 예. 뭔가 긴장되는데요. 맨 뒤에 계셔가지고 예.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하는데 그 기획을 하시거나 제작을 하시거나 이게 실제로 투입되셨을 때 타 부서들 뭐 예를 들면 PPL 부서나 뭐 기획 다른 부서들이나 협업을 하실 때 어떤 그 우선순위를 두고 기획을 하시는지. 이전이랑 지금 조금 저희 상황이 달라져서 달라진 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PPL 1번으로 합니다. PPL이 들어왔을 경우만 제작을 하는 이 대회인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PPL 받았을 경우에 제작을 하는 경우가 저희는 1번이기는 해요. 지금 OOTV 같은 경우는 새로 나와가지고 JTBC 때 만났던 동료들끼리 이제 차린 회사이기 때문에 업력이 오래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좀 있고 조회수만으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 단위로 가면 그 유의미해지지 않아서 PPL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기획안을 여러 업체들에게 뿌리고 거기서 이제 계약이 된 경우에 이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전과자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대표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메가커피랑 계약이 성사돼서 이 기획안으로 가게 된 케이스예요. 시즌 2는 아마 이제 그 롯데마트랑 이제 계약을 아니다. 이건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계약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마트에서 할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우승 지역의 혜택이.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쯤이면 무슨 사회자 같은 분이 계셔갖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시는데 오시진 않고 제가 끝내면 돼요? 아 그래요? 혹시 한 분만 더 혹시 질문이 있진 않으시죠? 혹시 또 아쉬우시면은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예. 너무 많이 답변이 오면 제가 알아서 무시하니까요. 메일로 주시면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